이스프링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요즘에 아프신 분들 보면은 되게 멀리 가시잖아요.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간다고 해 가지고 요양하시고. 저희 엄마 시골에도 뭐 서울에 사시다가 아프셔 가지고 시골에 내려와서 사신다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래서 뭐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런 곳에서 살면은 좀 몸이 나아진다고 해 가지고 가시는데, 이제 그만큼 물과 공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물이 너무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 계시고, 생명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물인데, 이제 어떤 물을 드셔야 되는지, 왜 좋은 물을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의 몸에는 물이 70% 정도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긴 하는데, 사람마다 몸 안에 지니고 있는 양이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뭐 신생아 같은 경우는 90%, 소아는 80%, 성인은 70%, 노인은 60%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체 조직에 있는 수분 비율을 보면은 뇌, 심장이나 근육엔 75%가 있고, 간에도 86%, 신장이나 혈액에 83%, 뼈에도 물이 없는 것 같지만 뼈에도 22%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물을 막 먹었을 때 물에서 이제 이동되는 경로가 30초 내 혈액으로 가고, 1분이 되면 뇌로 가고, 10분이 되면 이제 피부로 가게 되고, 20분이 되면 신장이나 간이나 심장, 뭐 이제 장기에 도달하게 되고, 40분이 되면 몸에 한 바퀴를 돈다고 해요. 몸에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개월이 되면 저희가 마셨던 물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 물 흡수를 보면은 위에서는 정말 아주 조금 흡수를 하고요. 대장에서 거의 80%, 소장에서 20%를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의 역할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산소와 영양소 운반을 하게 되는데, 뭐 세포나 조직이나 기관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뭐 수용성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영양분을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부족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저희 몸의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안 좋게 되겠죠. 그리고 세포 형태의 유지인데, 이제 세포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데, 그러기 때문에 태아기 때 세포 형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 조절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역할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 뭐 우리 장기에서 뭔가 몸에 열이 나거나 몸에 열이 올라가면은 열이 내리는데도 물이 필요하고, 몸이 추워지면 몸을 데피는데도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혈액 약 알칼리성 유지인데요. 우리 몸의 혈액은 약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약 알칼리성 유지하는데도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에 미네랄이 반드시 존재해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과 약 알칼리성 같은 경우는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이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의 주 원료가 단백질과 물과 미네랄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계속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몸 안에 독소를 희석시켜 줍니다. 현대인의 모든 질병 거의 독소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독소를 이제 클렌징하는 이제 기본 요소가 미네랄이 있는 좋은 물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영양소 흡수인데요. 특히 영양소 흡수를 할 때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간단 다이어트 할 때 프로틴 막 먹을 때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단백질 흡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화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매일매일 7070 습관을 물 먹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2리터를 먹으니까 정말 얼굴 혈색이 좋아졌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영양제도 좋지만 물을 기본적으로 먼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체 내에 물이 부족하면 첫 번째로 입안이 마르게 되죠. 그리고 두통과 현기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TV에서 황금알인가 거기에서 어떤 분이 평소에 두통을 많이 겪으시는 분한테 물을 많이 드시는 걸 이제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두통이 현저히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소에 두통이 많다 하시면은 물이 부족하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변색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색이 굉장히 진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변을 봤을 때 색이 진해진다 싶으면은 '아 내가 몸에 물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부나 안구 건조가 오게 되죠. 그리고 새벽에 자꾸 깨는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몸에 거의 질병의 80%는 거의 물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물을 잘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 인제 보시게 될 텐데 WHO 기준에는 하루 1.5 리터에서 2 리터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체중에다가 30 밀리리터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5에서 죄송합니다. 45는 아니고요. 54에서 54 킬로니까요. 54에서 30을 곱하면 이제 1.6 리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곱하셔 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물의 양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물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 양이 줄어들고 농도가 진해지고 향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 영양 공급이 흔들게 되면서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여러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변비로 고생한다 그러면 변이 대장을 통과할 때 대장에서 수분을 지나치게 많이 흡수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을 늘리고 섬유질 함유 음식을 섭취를 많이 하시고 공복 상태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많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서 세포에 노폐물이 쌓이고 에너지 대사가 느려지면서 무기력해지고 피로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대신 뭐 커피나 차나 음료도 물 대신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커피나 차, 음료수를 섭취했을 때 더 많은 수분을 보충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장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섭취한 음식이 몸에 흡수되기까지 모든 소화 과정에서 물은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자주 체하신다. "난 좀 자주 체해요." 이렇게 하시면은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 전후에 마시는 물은 언제 마실까? 식사 전후 바로 마시면 소화액을 희석시켜서 소화를 방해한다고 하니까요. 식사 전후에 30분에서 1 시간 사이에 흡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기 바로 전이나 바로 후에는 안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을 찾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물은 11도에서 15도 사이에 약간 시원한 물이 체내 흡수에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냉수보다 좀 적정 온도의 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신다. 근데 이것도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갈증이 생겨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물이 너무 달다고 하면서. 근데 봤더니 저희 엄마가 당뇨가 그때 많이 진행이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갈증이 느낀다 하시면은 다른 질환도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많이 물이 오염됐어요. 우리가 물을 편하게 마실 수가 없는데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신종 오염 물질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신문에 보면 고지혈증, 천식, 간질치료제, 뭐 피임약 이런 게 수십 종류의 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이제 보도가 됐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좁잖아요. 땅이 좁은데 인구 밀도가 높아 가지고 이제 단위 면적당 소비하는 의약품의 양이 많아서 강물을 되게 많이 오염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경피독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플라스틱에 있었던 그런 물질 같은 경우도 잘 이게 그런 것들도 물에 많이 녹아 있고요. 구영양제 남조류인데 이 남조류가 어떤 거냐면 세균과 조류의 이제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개체인데 이제 일반 조류하고 다르게 주변 환경에 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스스로 엄청난 양과 속도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것들이고요. 수돗물을 소독하려면 염소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얘네들이 다른 어떤 유기물하고 반응해 가지고 사실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소독 부산물이라든지 그 노후된 수도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물로 과일과 야채와 쌀을 씻게 되죠. 그래서 이 염소 성분이 과일과 야채, 쌀에 흡착돼서 우리 가족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량의 이런 약물이라도 태아에는 영향이 있으니까 임산부들은 더 조심해서 드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좋은 물의 기준이 있는데 좋은 물의 기준이 어떤 거냐? 그 책 시크릿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염소가 잘 제거되었는가, 그리고 살균이 제대로 되는가, 그리고 유익한 미네랄이 들어있나, 그 정수 시 버리는 물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직수 방식인가, 그 필터 오염 정도가 보여지고 필터 교환이 용이한가, 그리고 NSF 인증을 받았는가,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먹는 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일단 수돗물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엊그저께 만났던 애기 엄마도 남편이 보리차를 좋아해가지고 꼭 끓여 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수돗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물을 취수장에서 받아가지고 이 착수정이라는 곳에서 물을 이제 물을 양을 조절하고 이제 혼화지라고 해가지고 밑에 혼화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속에 있는 찌꺼기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약품을 섞습니다. 그리고 응집지에서 물속의 작은 찌꺼기를 약품과 반응시켜가지고 큰 덩어리가 되도록 저어주고, 그다음에 옆에 침전지에서는 이 크게 된 찌꺼기를 바닥에 가라앉히고 맑아진 물을 이 옆에 여과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과지에서 미세한 물질을 모래와 자가층을 통해서 이제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염소를 지금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물속의 세균을 살균하고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염소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기화합물하고 합치면 트리알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이 돼가지고 되게 이제 안 좋은 물질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정수된 물을 저희가 집에서 받잖아요. 근데 이 수돗물이 정수 처리 시설에서 정수하고 살균하면서 염소를 이제 넣어서 이제 세균을 막기는 하는데, 이 염소가 유기화합물과 반응해서 트리알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염소 가스가 어떤 거냐면 독일이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죽일 때 썼던 물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위험한 독성 물질이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 염소를 많이 쓰냐 하면은, 한국의 경우에는 취수원이 대부분 강물이기 때문에, 강물이 저희가 알다시피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독을 하면 안 되는 이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강물을 퍼서 정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하수로 상수원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쓰진 않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물을 쓰기 때문에 염소를 이제 다량으로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도관이 이렇게 노폐물을 끼게 되는데, 이런 거를 걸러 저희한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걸러서 먹어야 되는데, 끓여서 대부분 그냥 드시진 않을 거예요. 끓여서 드시는데, 뭐 보리차를 넣으셔서 드시거나, 뭐 눈조아지라고 결명자차를 넣어서 드시는데, 얘네들이 끓이실 때 최소한 20분 이상 뚜껑을 열고 끓여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나 염소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데, 실제로 100도 이상 20분씩 끓여서 드시는 가정은 거의 없죠. 그리고 물을 끓인다고 해도 유해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용존 산소가 날아가면서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면서 산성수가 돼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끓여 먹는 거는 이제 거의 산성수를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편리하죠.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고 하는데, 근데 이게 단점이 어떤 거냐면 장기간 햇볕 노출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보관을 오래 하고 햇볕에 노출되면서 보관을 오래 하기 때문에 어,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수 공장 인근에 구제역 매몰지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음, 그 식수원에서 보면은 멀지 않은 곳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어서 그때 한참 되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검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에비안 같은 그런 물에서도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벌써 이제 검출이 됐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물 실험 결과 미세 플라스틱 섭취하셨을 때 발달이나 생식 장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소비죠. 가장 문제가 사실 이건 것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98.2kg로 세계 1위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플라스틱을 덜 쓰려고 배달 음식도 안 하려고 하고 뭐 되게 그런 거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것만 해도 생수를 쓰시지 마시고 생수를 사지 마시고 정수기를 쓰시는 게 환경을 위해서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에 대해서 볼게요. 역삼투압 정수기는 인공으로 만든 미세한 역삼투막에 삼투압의 반대 방향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 물을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물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전혀 미네랄이 없는 물로 먹게 되는 것이 역삼투압 정수기 방식이고요. 저희가 이제 워터 미네랄을 보면서 제가 그 1시간 가량 정도 되는 영상인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편집해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역삼투압 정수기에 물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역삼투압 방식의 그 물을 먹다 보면은 미네랄 이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그 칼슘을 부족을 막아주기 위해서 조직 속에 있는 칼슘이 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많아진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모발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의 중요성이 칼슘, 마그네슘, 특히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아연, 이런 부분은 성장 발달에 아주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20, 30%의 세포가 7, 80%의 물속에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들이 특히 또 일정량의 미네랄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다면 어떤 것보다도,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도,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상식적으로 안에 있는 세포들이라는 그거에 맞춰서 다 그 세포 대사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산성화된 물이 계속 들어간다면 결국은 다 깨지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미네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능을 못하거나 깨지게 돼서 방출되게 되면 결국 이제 아까 같은 증상들이 어느 쪽이 심한 쪽부터 이제 나타나겠죠. 대사 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촉매제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촉매제가 필요한데, 촉매제에 상당히 많은 미네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암덩어리. 이렇게 각종 암 등 심각한 질병도 미네랄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미네랄이 부족한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산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또 세포 안에 그런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암이나 각종 성인병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Cancer in general are acid. There are high indications that most people that have cancer are acid. And if you don't bring minerals to the body, and especially not bicarbonate,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H regulating agent in the body, then you are at high risk. But hasn't been studied. So I can just tell the reverse. If you have a mineral-rich water with got a bicarbonate in it, it would regulate the pH in your body. And if you don't do that, you are at risk. Definitely not recommend that, because there are studies that people drinking low mineral water have effects on their children.
So they shouldn't do it. The minerals will be washed out. 좀 많죠? 한 번 더 볼게요. 환자들에게 하루 1리터 이상의 물을 한 달 동안 마시도록 했다. 과연 물만 바꾸는 것으로 변화가 생길까? 혈압의 경우 45명 가운데 27명은 호전 양상이 뚜렷했으며 9명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약간 증가한 경우는 9명이 그쳤다. 당뇨병이 심한 28명 중 20명은 혈당이 떨어졌으며 변화가 없거나 약간 증가한 경우는 8명에 불과했다. 미네랄 워터가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그 미네랄이 들어가서 신체 여러 가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음으로써 그 아주 저하됐던 그런 병이 살아나고 또 보충이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역삼투압 물을 드시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영상만 봐도 사실은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려도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물을 먹어왔을까? 자연이 허락한 물은 어떤 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비가 내리면 산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죠. 그러면 그 안에서 돌과 안반에 닿습니다. 그러면 돌과 안반에 탄소라는 성분이 유해 성분을 흡착하고 미네랄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햇볕을 받으면서 살균을 하고 그 물을 저희가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원칙으로 지킨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프링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왜 이스프링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보다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유행보다 제품 본질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합리적인 까다로움, 그 기준에 가장 어울리는 물은 이스프링의 좋은 물입니다. 코코넛 껍질로 만든 압축 카본 필터로 14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은 걸러내고 몸에 좋은 미네랄은 남겨둡니다. 이스프링은 정수한 물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저장 없이 정수하는 직수 방식을 고집합니다. 또한 무선 UV 램프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99.9%까지 살균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IT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아메이만의 무선 전력 공급 기술 이커플드 테크놀로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5가지 NSF 인증 필터로 녹조 발생 시 생성되는 유해 물질 및 15가지 신종 오염 물질까지 모두 제거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칩으로 몇 달에 한 번이 아닌 실시간으로 필터의 수명부터 물 사용 데이터까지 체크해 언제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세척할 때도, 요리할 때도, 마실 때도 기준이 있는 당신에게 좋은 물 이스프링은 당연합니다. 전 세계 가정용 정수기 판매 1위. It's water. Eastbrand. 저희가 이걸 준비하는데 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만 봐도 설명이 너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준비했고요. 일단 먼저 왜 이스프링을 먹어야 되는가? 먼저 이제 압축 카본 필터인데 이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산속으로 내려왔을 때 돌이나 안반에 흡착이 돼서 그 안에 있는 탄소 성분이 유해 성분을 이렇게 흡착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압축 카본 필터가 바로 그 유해 성분을 흡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껍질을 이용한 코코넛 껍질로 만든 건데 이게 140가지 이상의 그 유해 성분을 걸러주고요. 그래서 안전하면서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저희가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코코넛 껍질이 어느 정도냐면 잠실주 경기장 6배 표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작냐, 이게 압축을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압축 카본 필터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1편 압축 카본 필터. 유해 물질을 걸러낸 필터가 더 촘촘해질수록 이로운 미네랄까지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몸에 좋은 성분도 나쁜 성분도 모두 걸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프링은 유해 물질은 거르고 몸에 좋은 미네랄은 남길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스프링은 코코넛 껍질에서 얻은 탄소를 사용하여 0.2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는 압축 카본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압축 카본 필터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 미네랄과 크고 작은 오염물질이 섞인 물을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이스프링 압축 카본 필터는 물속 미네랄은 지켜내고 압축된 탄소 입자 사이의 구멍보다 큰 유해 입자는 통과하기 전에 걸러냅니다. 구멍보다 작은 유기 오염물질, 중금속 등은 탄소 입자에 붙어 걸러지죠. 이게 바로 유해 물질은 거리고 미네랄은 지켜내는 압축 카본 필터의 듀얼 액션입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필터를 보면은 저희 거가 세 번째 거 필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L2L 필터고, 두 번째는 웅진코일 필터고요. 네 번째는 청원아이스가 이제 없죠. 청원아이스 필터인데 저희 거가 굉장히 크죠. 필터가 굉장히 커야지 얘네들이 잘 걸러주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사용했을 때 필터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1년 동안 거의 이제 5,000리터를 정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한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보여지는데 뭐 압축 카본 필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코코넛 껍질에서 친환경 탄소를 얻은 다음에 아메이에 특화된 30년의 기술로 그 잠실 경기장 6배 표면적에 해당하는 그런 탄소를 압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0.2 마이크로미터 밀입자까지 정수를 하는데 이게 머리카락의 300분의 1 크기까지도 다 걸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UV 램프 방식인데요. 이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99.99%를 다 죽여주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살균해주기 때문에 직수 방식으로 다 살균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무선 충전하는 그 기술이 바로 아메이에서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되게 놀래요, 진짜. 그래서 아메이가 그거를 개발했냐고 되게 놀라는데 이게 바로 아메이에서 개발했다는 거고, 얘네들이 지금 램프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전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개발하면서 이 무선 충전 기능을 이제 개발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4편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 물속의 세균을 비활성화하는데 자외선은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죠. 하지만 흐르는 물속의 UV 램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은 흐르는 물속에서 UV 램프를 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스프링은 많은 노력 끝에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라는 무선 전력 공급 기술을 개발하여 UV 램프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는 오늘날 수많은 스마트 디바이스 무선 충전 방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 기술력의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 좋은 물에 대한 이스프링만의 집요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그리고 스마트 칩이 실시간이나 좋은 물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지금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확인이 되게 어려운데 이 스마트 칩만 봐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가 다른 정수기 같은 경우는 코디분이 오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제가 엊그저께도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AS 기사분을 불렀는데 되게 찝찝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 여기저기 막 다니시니까 오시면 애들도 있고 하니까 되게 찝찝해가지고 되게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사실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스프링. 죄송합니다. 다시 넣어버렸네요. 자, 그리고
이 NSF 인증받은 거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NSF 42번과 53번, 55B, 401 물질인데 401번인데 이런 거가 이제 42번 같은 경우에는 맛이나 냄새나 심미적 요인을 이제 제거한 거고, 그리고 53번은 유기화합물을 제거했다는 인증이고요. 그리고 55B는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을 비활성화했다. 이거 인증을 받은 거고, 401번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되게 신종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줬다. 근데 이거를 받은 정수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NSF라는 거는 제일 까다롭게 물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그걸 인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NSF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요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데 전 과정이 아니면은 사실 스티커나 박스에 이게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친구한테 정수기를 사려고 하길래 NSF 인증 받은지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 했는데 NSF 인증 받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 과정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한 과정에서 그걸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NSF 인증 받았대 이렇게 그냥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설명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코치코치 설명드리기가 되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하는데 그렇게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았대 막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렇게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잘 설명을 드리면 사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2편 NSF 인증. 좋은 물을 위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만들어온 이스프링. 좋은 물을 위한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나갈 수는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의 좋은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전 과정을 검증봤습니다. NSF는 정수기 안전성 인증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시험 기관입니다. 이스프링은 NSF로부터 물의 냄새와 맛은 물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접착제의 성분 중 하나인 벤젠과 같은 각종 유기화합물, 종이컵과 프라이팬을 코팅하는 PFOA, PFOS, 난조류에서 배출되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템, 제초제, 살충제 등이 포함된 신종 오염물질 15종까지 총 14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검증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년 NSF의 철저한 3단계 검증을 다시 받아 엄격한 기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그래서 이런 해당되는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력을 최소화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수할 때만 딱 켜지는 그런 기능이어가지고 여기 위에 보면 인스턴트 온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켰을 때만 얘들이 전기가 딱 켜지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네.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다가 끝났다니까 다들 넋 놓고 보고 있었어.